안녕하세요. 영어의 비쌤입니다. 지금 올려드릴 영상은 고등영어 중에 어원으로 분석이 되는 단어들에 대한 풀이 영상입니다. 영어 단어가 어원으로 분석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그런데 어원으로 분석되는 단어들은 그렇게 해서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외울 때도 수월할 뿐더러 중요한 건 헷갈리지 않고 잘 까먹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혼자서 하기엔 좀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에 익숙해질 때까지 초반에만 좀 노력하시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고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영어 단어 정복이 수월하게 되실 거예요. 어원으로 암기할 때 이점이 뭐냐면 단어를 외워놓고도 까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혹은 아예 생판 처음 본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어원으로 분석하는 훈련이 된 분들은 그 지문 문장 안에서 단어 뜻을 대충 때려 맞출 수가 있게 돼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단어를 볼 때 부담감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외우다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어원으로 외우는 경우에는 단어를 봤을 때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탁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단어를 통째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는 단어인데 나누고 나서 딱 보면은 꽤 다른 단어구나 하고 인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하는 단어들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혼동이 그래도 되는 단어들이 얼마 없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걔네들만 철자를 좀 외워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어를 빠르게 암기하고 또 중요한 건 잘 까먹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굉장히 큰 이점이다. 그래서 이점이 많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중학교 때 실제로 이렇게 해준 학원을 다녔었어요. 친구 따라서 우연히 갔다가 굉장히 빨리 외웠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정말 이게 효과가 좋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이 방법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빨리 못 외웠겠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옛날에 들었던 강의처럼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자체는 이제 좋은 걸 아시겠죠? 근데 복습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효과적인 복습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영상만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영상은 외울 거리를 좀 효과적으로 나에게 주입시켜주는 수단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주입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는 그게 잊혀지기 전에 내 걸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상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영상을 30분을 봤다. 집중해서 봐서 그 자리에서는 이제 다 외웠다. 그러면은 한두 시간 혹은 두세 시간 좀 기억력이 좀 난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두세 시간 후에 자신 있어 이러면. 아니면 한두 시간 후에 한마디로 잊혀지기 전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금방 볼 수 있겠죠? 몇 분 안에 보겠죠? 그렇게 보고 나서 끝이냐 아니고 두세 시간 후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두세 시간 후에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5번을 봐야 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에 일치 걸 보죠?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진도를 두세 시간 혹은 한두 시간마다 보시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 전날 거를 한 번은 보셔야 돼. 복습. 그 다음에 3일째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시고 세진도를 두세 시간 혹은 한두 시간마다 보시고 그 다음에 3일치에는 1, 2일치 거 있죠? 그걸 한 번은 복습해야 돼. 그런 식으로. 이해되죠? 그리고 일주일 모이면 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총복습.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전에는 단어를 못 외워서 쩔쩔매던 분들이, 그래서 포기했던 분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알겠죠? 이 완전 검증된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영상 볼 때 그냥 보고 있지 말고 이 자리에서 암기한다 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외울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한두 시간 혹은 두세 시간 지나기 전에 한번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거의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꼭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처음 본 단어들은 한 30개 할 때 한 30분 걸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영상 보면 훨씬 빨리 효과적으로 더 잘 주입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래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혼자 해도 처음 본 단어는 그 정도 걸려요. 알겠죠? 그리고 단어는 최대한 빨리 양을 늘릴수록 좋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에 한 강 정도는 보도록 하시고요. 근데 가능하면 좀 더 볼수록 좋긴 해요. 근데 복습을 할 수 있는 양 안에서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복습 있죠? 하루 안에 내가 5번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하루에 한 강이 딱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혹은 나는 이틀에 한 강이 양이다. 왜냐면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다른 과목도 할 게 많더라. 그래서 복습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복습할 수 있는 양을 하루 양으로 정하세요. 근데 보통 하루에 한 강 정도 하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 단어를 잘 많이 모르는 분들은 영어 수업 받을 때 단어가 모르는 게 많으면 수업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단어량을 늘리면 유리하긴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철저히 복습을 하면서 세진도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드린 프린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이 프린트만 봐도 뭔 말인지 알겠다면 그것만 보셔도 돼요. 근데 보통 분들은 혼자서 보기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1강부터 11강까지 접두사, 접미사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만이라도 영상을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걸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한 20강까지 보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여건상 영상을 못 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라. 아무튼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은 해야겠죠. 시작하다 보면
본인이 감이 올 거예요. 아, 난 이 영상이 너무 좋다. 혼자 프린트 보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영상 보니까 훨씬 낫네. 그럼 보시면 좋죠. 훨씬 낫긴 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시중에 있는 어원 단어 책들이랑 설명을 달리한 부분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시중의 단어 책들 중에 한 번 나오는 어원 혹은 설명이 너무 어려워. 난 이렇게 좀 바꾸면 훨씬 외우기 좋겠는데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원학자가 아니니까. 단어 암기를 빨리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이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잘 안 나온다 이런 건 빼기도 하고 설명을 어려우면 좀 쉽게 바꾸고 이랬거든요. 여러분이 하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해드렸어요. 그래서 힘든 문턱을 수월히 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원이라는 건 어떤 말이 있을 때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를 나타내요. 즉, 그 말이 왜 이런 뜻이 됐나를 나타내주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접두사, 어근, 전미사 이렇게 있는데 어원으로 분석되는 단어를 물고기를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요 몸통에 해당되는 게 어근이에요. 요게 중심이에요. 그 말의 근본, 단어 뜻을 좌우지하는 몸통과 같은 존재가 어근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접두사가 뭐냐면 머리 쪽에 접합해서 원래의 어근의 뜻을 약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미사도 마찬가지예요. 꼬리 미자죠. 그래서 꼬리 쪽에 접합해서 약간 또 다른 뜻으로 변형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reason이란 단어가 있다. 이유란 뜻이죠. 이걸 이제 몸통이라고 쳤을 때 원래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뒤에 뭔가가 붙어가지고 약간 다른 뜻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reasonable이라는 게 있는데 reason이란 원래 기본 뜻에다가 즉 이게 몸통이라고 할게요. 이 몸통인 단어에다가 끝에 뭔가 붙었죠. 꼬리 쪽에. 여기 전미사예요. 근데 이 전미사는 뭘 나타내냐면 가능한이란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 단어 뜻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합쳐볼게요. 야, 너 왜 이 일을 했니? 너 왜 이런 일을 했어? 했더니 그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 게 가능해. 내가 이유를 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합리적이야. 나 생각 없이 한 게 아니고 합리적이 다 이유가 있어. 됐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게 가능하고 이유를 대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유를 대는 게 가능한 이렇게 해놓고 문맥을 봐도 대충 뭔 뜻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니까 전미사나 접두사 이런 어근을 좀 알아두면 처음 본 단어도 이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전미사에 대해서 했고, 자, 그럼 접두사도 한번 알아볼게요. 똑같아요. 앞에 기존 단어, 이제 이거 합리적인이란 단어인 거 알았죠? 거기 앞에 on이라고 하죠. 요런 접두사가 붙는다. 이거 자주 나와요. not이란 뜻이요. 자, 그럼 볼게요. 이게 합리적인이란 단어였는데, 이유가 있는 게 가능하지 않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합리적인 이렇게 되겠죠. 불합리한 이렇게 해도 되고. 됐죠? 반대말이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건 반대말을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원래 reason이란 단어에서 뒤에 뭐가 붙고 앞에 뭐가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파생어라 그런다. 즉 말이 이렇게 중심이 하나 있는데 꼬리나 머리에 어떤 말들이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뜻으로 변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요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두시면 이건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반복돼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훨씬 단어 외우기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건 형용사를 나타내네. 이렇게까지도 알 수 있어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전미사부터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전미사 편은 전미사만 숙지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건 뭐 달달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다음에 영상에서 이거 동사를 만든 전미사였죠. 혹은 명사를 만든 전미사죠. 하면 맞아. 이렇게 기억이 날 정도면 돼요.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근데 어쨌든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외워지는 건 외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좀 보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예시예요. 여기 저지 판단하다인데 거기에 에미엔트 붙은 명사가 되는구나. 끝에 에미엔트 붙으면 그러니까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죠. 알겠죠? 그러면 요건 판단이구나. 하다 보면 외워지긴 하겠죠? 근데 이게 안 외워졌다. 그러면 에미엔트 붙은 명사다.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 쓰인 단어들은 뒤에 다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암기되면 암기하고 안 되면 패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미사만 숙지를 하시면 된다. 이해되죠?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전미사는 명사형 전미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명사형 전미사 잘 보세요. 맨 앞에 있는 얘들 있죠? 지금 여기도 있네. 쭉 보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애들은 여기 옆에도 보면 명사 전미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뭔가 그 내용이 있죠. 행위자를 만드는 명사 전미사. 그러니까 얘가 붙으면 행위자가 된다 이런 거요.
뭐 여기는 뭐 시대를 나타낸다. 이거는 뭐 자격, 특성, 뭐 학문. 알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명사가 된다. 이런 것들.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동사나 형용사 끝에 딱 붙으면 그 동사나 형용사의 뜻, 원래 뜻 그대로 그냥 명사로만 단지 고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일반적인 그냥 보통의 명사형 어미다. 뭔가 뜻을 담아주는 게 아니고 단지 명사로만 고친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보면 쉽게 할 수 있죠. fail, failure. 그러면 실패하다인데 UR이 붙어갖고 그냥 단지 실패 이렇게만 되는 거. judgment, 판단하다. 에다가 요거 MNT 붙으면 단지 판단 이렇게 명사로 고쳐준다. 알겠죠? 그 다음에 ation, 그 다음에 T로 끝나면 그냥 T를 다시 붙일 필요 없고 ION만 붙여요. 어쨌든 TION으로 끝나면 션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act 행동하다 그러면 action 이렇게 되죠. 여기는 T로 끝났으니까 ION만 붙여서 어쨌든 그래서 행동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ITY나 뭐 E로 끝나도 TY 붙이면 발음이 한마디로 이렇게 좀 약간 자꾸 바뀌는 거는 발음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혹은 앞에 있는 철자 때문에 이제 똑같은 발음인데 조금 표기가 달라지고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다. 아무튼 possible은 가능한인데 possibility 하면은 lity로 끝나면 가능성 이렇게 명사가 돼요. 그 다음에 true 진실인 진실한 이렇게 형용사죠. 근데 거기다가 truth라고 하죠. truth 하면은 진실 이렇게 명사로 이가 탈락돼요. 발음상 그래요. 자, 그 다음에 happy는 행복한. 근데 이제 아시죠 다? 요거 I로 끝나면서 근데 발음 똑같아, 그지? happiness 행복. 그다음에 accurate 정확한. 근데 C부터도 이제 명사 되죠. 그 accuracy 정확. 그러니까 그는 단지 명사로 자꾸 고쳐지죠. discover은 발견하다 동사인데 이 끝나면 명사 돼요. 그래서 R로 끝났으면 이제 Y만 붙이면 되고 그래서 discovery 많이 보셨죠? 아무튼 발견 이렇게 명사로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단어는 다 안 외워지더라도 요게 나오면 명사구나 이렇게 알아보면 된다. 네. to가 붙으면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가 돼요. 아까 위에는 그냥 무난한 아무 뜻 없는 명사로만 고치면 되는 거였는데 to는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예를 들어보자. apt는 적당한이라는 형사거든요. 거기다 to가 붙으면 aptitude 하면 좀 발음이 어려우니까 i가 하나 더 붙긴 해요. aptitude 이렇게. 어쨌든 그러면 apt한 상태, 적당한 상태니까 적성이죠. 됐죠? 그 다음에 멀티한 상태. 멀티한 상태가 숫자에 대한 거면 이 소리예요. 숫자에 대한 거면 다수, 그죠? 숫자가 많은 거니까 멀티한 상태니까. 됐죠? 그래서 멀티한 상태, 다수, 사람으로 따지면 군중이겠죠. 멀티한 상태가 있는 거니까 사람이. 그 다음에 멀티한 상태인데 그게 크기적인 개념이면 크기적으로 아주 여럿인 다수인 상태니까 거대함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멀티한 상태가 어느 정도냐 그걸 따지는 거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크기 어느 정도냐 멀티한 상태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그럼 크기가 되죠. 그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토리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든다. 그래서 fag은 fi의 변형인데 fi가 나중에 많이 나오거든요. make란 뜻인데 그게 좀 많이 심하게 바뀐 것 같죠. fag. 근데 이런 f가 들어가는 어원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fag을 보면 fi구나 이게 알 수 있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i로 바뀌어 fag인데 a 대신에 i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FAC나 FIC, FY는 make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factory 그러면은 만드는 장소니까 공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labor은 일이란 뜻이에요. 노동. 그래서 labor에다가 tory가 붙으면 일하는 장소니까 실험실이 돼요. 근데 이제 발음은 거기다가 laboratory가 아니고 a가 하나 더 붙으면서 laboratory가 되거든요. laboratory. 근데 어쨌든 일하는 장소 보이시죠? 그래서 실험실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 접미사.
얘네들이 붙으면 이제 행위자가 되는데, 특별히 이가 붙으면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위를 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ER이나 OR, IST 이런 거 붙으면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each, 가르치다에다가 ER 붙으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 그 다음에 employee라는 거는 동사로 고용하다는 뜻인데, 그걸 고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용주, 즉 사장이죠. 그 다음에 이는 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고용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업원이죠. 피고용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IST 붙으면 사람이 돼서 아트하는 사람, 이거 예술가. 피아니스트 아시죠? 피아니스트. 그 다음에 3번 주로 형용사, 얘들은 이제 형용사로 많이 나와요. 형용사 전미사로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사람을 나타낼 수도 있다.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 전미사로도 가끔 쓴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assistant, 그러면은 assist 아시죠? 보조하다인데 그거 하는 사람이니까 보조자. assistant 거든. 그 다음에 reside,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나중에 이제 어원상 다 분석할 거예요. 어쨌든 거주하는 사람이니까 거주자. reside, 거주하다, resident, 거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IV, tive나 eve 붙으면 보통 형용사인데 여기서도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representative가 represent 자체는 대표하다는 뜻이거든요. 대표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그래서 tive 붙으면 대표자가 되는데 a가 하나 더 붙긴 했었어요. 그래서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represent 자체가 왜 대표하다인지 좀 궁금하시죠? 이건 뒤에 나오지만 한번 여기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가 다시란 뜻이에요. 프레젠트는 주다, 기부예요. 프레젠트가 이제 아시죠? 프레젠트 그러면 선물이란 뜻도 있죠. 선물은 주는 거야. 이렇게 착하게 생각하면 프레젠트는 이제 주다란 동사로도 쓰여요. 실제로. 그래서 기억을 하기 쉽겠죠? 그럼 다시 주다인데 이게 대표하다거든요. 대표하다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 그러면 처음에 주는 의미는 비둘기 아시죠? 그냥 날아다니는 비둘기. 그런데 다시 주는 의미 생각해보면 뭐예요? 평화죠. 그래서 다시 주다 그러면 상징하다, 대표하다가 돼요. 비둘기는 평화를 대표하죠. 상징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주는 거, 상징하다, 대표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대표자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ARY도 형용사로 주로 쓰이는데 가끔가다 명사로 쓰인다. 그래서 secretary 그럼 비서거든요. secret 아시죠? secret에다가 이게 비밀이라는 뜻인데 비밀을 다루는 사람 개인적인 비밀, 뭐 스케줄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비서가 되죠. 그래서 발음이 secret에다가 AR 붙어가지고 발음 좀 바뀌죠. secretary인데 어쨌든 알아보긴 쉬우시죠? 네, 이 정도. 이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즘은 뭐뭐주의, 뭐 특성 이런 걸 나타내는 명사형 접미사인데요. 거의 뭐 주의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소셜리즘 그러면 소셜이 사회의란 형용사인데 거기 이즘이 붙어서 사회주의. 캐피털리즘, 캐피털리즘은 캐피털이 자본이니까 자본주의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시대 관계란 뜻으로 쓰이는데 지금 후드는 원래 그 덮개라는 뜻이 있죠. 후드티 아시죠? 머리를 덮죠. 후드티. 그래서 근데 satisfy에서 satisfactory 이렇게 좀 철자가 추가됐죠. 된 소리가 satisfy가 아니고 satisfactory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발음상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발음하기 편하게 바뀐 거죠, 좀. 아무래도 된 소리가 들어가야지 발음하기 편해지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인 이런 기간, 그러니까 유년기. 그다음에 이웃인 후드 하면 이건 약간 장소적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웃관계, 근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ship 같은 경우는 자격 특성, 뭐 membership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오너는 이제 소유자라는 뜻이죠. own이 이제 소유하다는 뜻이니까 ER은 이제 사람을 나타내죠. 그래서 소유자인데 소유자의 자격, 소유권이죠. 네. 그다음에 리더십은 리더가 지도자죠. 그래서 리더인 특성, 리더인 능력, 지도력, 리더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비슷한 뜻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적인 특성이 있으면 또 지도자의 자격이 또 주어지죠. 멤버십 같은 경우도
멤버십이 자격이기도 하지만 또 그 멤버로서 갖춰야 될 특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는 학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S를 붙여줘요. political 그러면 정치의란 뜻인데 형용사인데요. politics 이렇게 발음이 좀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학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economy는 경제인데 이것도 economics가 되죠. 그래서 경제학. 다른 것도 되게 많죠. physical은 물리적인, physics은 물리학 뭐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는 명사형 전미사였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 전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용사형 전미사는 아까 했던 거 able, I로 바뀔 때도 있고요. 철자상, 발음상. 어쨌든 가능한이란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capable을 보면 cap이 이제 나중에 어원하겠지만 can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can이죠. 가능한. 그래서 가능하고 가능하니까 그냥 가능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apable. 그 다음에 full은 가득 찬, 뭐뭐로 가득 찬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joy로 가득 찬, joyful. 그럼 즐거워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이렇게 하시면 되고 less는 less죠. 없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careless, careful 하면은 가득 찬이라는 뜻이니까 careful은 그러면은 주의로 가득 찬, 주의하는, 조심스러운 이런 뜻이고요. careless는 care가 없는 이니까 주의 없는, 부주의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C 같은 경우는 equal 이렇게 끝나는 거 그거는 이제 뭐뭐적인 그러니까 그냥 무난한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istory의 형용사형으로 historic이죠. historic 역사적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히스토리의 형용사형은 히스토릭만 있는 게 아니고 히스토리컬도 있어요. 그러니까 릭도 있고 리컬도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하는데 위에 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뭐 이런 뜻이고 밑에 거는 그냥 역사의예요. 역사에 나오는 역사상의 역사의 이런 뜻이죠. 약간 뉘앙스 다르죠, 그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랑 그냥 역사의랑은 약간 다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외우긴 해야 될 것 같죠? 뜻이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구별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최대한 외워보시되 만약에 기억이 나중에 보니까 잘 안 나더라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냐. 어쨌든 히스토리는 히스토리컬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뜻이 뭐예요? 역사적인 이렇게 하면 되죠. 역사적으로 중요한의 뜻도 가질 수 있잖아 그러면. 역사적인 하면 어떨 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이라는 뜻이고 어떨 때는 그냥 역사상의 이런 뜻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맥을 보고 역사의 그냥 단순히 역사의가 좋겠다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이라는 뜻인 것 같다. 문맥을 보니까 문맥을 보면 좀 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맥상 역사적으로 중요한의 뜻인 것 같다 하고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 두 개를 구별을 못해서 문제를 틀리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역사적인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냥 둘 다 역사적인으로 해놓고 근데 문맥상 여기서는 그냥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뜻이구나 이렇게 하실 수만 있으면 된다. 알겠죠? 네, 뒷장 넘기셔서요. tive, if, active 이런 것도 대표적인 형용사어이에요. 그래서 그 active를 보시면 act가 행동하다죠. 그래서 t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iv만 붙였죠. 활동적인, 활동하다니 활동적인 됐죠? 그 다음에 actual도 있어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ual을 붙이면 이제 뭐뭐의 뭐뭐적인이나 뭐뭐의나 비슷하죠. 그래서 둘 다 그냥 형용사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용사 전미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actual 그러면 이거는 둘 다 act에서 왔으니까 뜻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면 똑같은 뜻으로 두 단어를 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act에서 왔는데 뭐 다른 단어에서 온 건 몰라도 그죠? 그래서 약간 뜻이 뉘앙스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 act가
행동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실제로 하는 거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 뭐 말이야. 실제로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실제로 뭔가 행동에 옮기는 뉘앙스도 있기 때문에 actual 그러면은 행동적인 그러니까 행동하는 그러니까 실제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것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용사형 어민데 굳이 뭐 또 따로 쓸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놨는데요. OUS, ANT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아까 했던 거죠.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로도 쓴다 했었죠. assistant, resident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뭐 secretary 이거 요거였죠. 이런 게 이렇게 명사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형 전미사로도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것인가 밑에 보면 얘가 있어요. 네, 얘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famous 보시면 fame이 명성이죠. 이것도 이제 name에서 왔는데 어쨌든 명성적인 뭐 명성의 이거 유명한 famous. 그 다음에 resistant도 resist 자체가 이제 저항하다인데 나중에 어원상도 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이거 붙으면 형용사 되는구나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하다. 그럼 ANT 붙으면 저항하는 이렇게 되고 favor도 이제 호의란 뜻이에요. 즉 좋아하는 좋아함 호의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favorite 하면은 이게 IT도 형용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호의에 좋아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oolish, fool 아시죠? 바보 같은 바보스러운 이렇게 뭐 같은스러운 이런 것도 형용사형 어미니까 그죠? 바보인 바보 같은 그다음 foolish 그다음에 satisfactory도 있죠. satisfactory가 satisfy에서 왔어요. satisfy 원래 이제 y로 끝났는데 y가 이렇게 a로 바뀌면서 tory 이렇게 붙었죠. 그러니까 이거의 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satisfy는 만족시키다예요. 이것도 어원상 나중에 분석하겠지만 만족시키다인데 그러니까 만족시키는 이에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health 아시죠? health는 이제 건강이란 명사잖아요. 명사에 y 붙어가지고 건강의 건강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예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뭐 여기서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있다. act에서 온 형용사는 그래서 뜻도 두 가지 두 개로 양분해서 생각을 하자. 그 다음에 준동사인 분사도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문법 안 한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보통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이제 시강이 내는 거 듣고 이거 보시잖아요. 이제 거기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래서 surprise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ing 붙으면 놀라게 하는 이렇게 하면 되죠. 동사 뜻 그대로 형사를 고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현재 분사라 그러죠. 뭐뭐 하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능동을 나타내는 형사 써있죠. ing 붙으면 이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동사의 원래 형태에다가 surprise죠. 거기다 ing 붙으면 능동을 나타내는 형사. 이 뭔 소리냐? 모든 동사는 원래 원형이 능동이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애초에 다 능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사 뜻 그대로를 형사로만 고쳐라 이 뜻이에요. 수동을 나타내지 말고 그냥 동사 뜻 그대로 다 왜 원래 동사 뜻은 다 능동이니까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동사 뜻을 형사로만 고쳐라. 니은으로만 고쳐라. 놀라게 하다니까 하는 이렇게 고치라는 소리야. 됐죠? 그게 이제 현재 분사예요. ing 붙인 거. 이게 형사인 경우. 동명사인 경우도 있죠? 근데 동명사일 때는 명사 자리여야 되니까 그거 말고 형용사구나라고 판단됐을 때는 이렇게 한다. 됐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일 때는 이제 얘랑 정반대죠. 뭐뭐 된 한마디로 당한의 뜻이죠. 동사 당한, 동사 원형 R이라고 쓴다고 했으니까 동사 당한, 됐죠? R, 동사, 된, 동사 당한. 됐죠? 그러면 이제 surprised는 뭘까요? surprise를 당한 거죠. surprise 하는 걸 당했어. 그럼 어떻게? surprise가 놀라게 하는 거니까, 그걸 당한 거니까 놀라게 된이죠. 놀라게 하는 걸 당한이니까. 그러니까 놀라움을 느끼는 이렇게 되지. 의역하면 이건 의역이고요. 됐죠? 그러니까 논란 이렇게 됐다.
됐죠? 그러니까 뭐 완전 입장 반대죠? 요거는 놀라게 하는 거고, 요거는 놀라게 하는 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놀랐겠어요? 얘가 놀랐겠어? 얘가 놀랐겠어? 얘가 놀랬지. 그러니까 논란, 이렇게 되지. 됐죠? 입장 정반대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실, 원래 단어는 아니잖아.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예를 들어서 studying 있죠? y-ing. 그럼 studying 하면 이제 이게 현재 분사하면 공부하다에서 공부하는 이렇게 되잖아. 이게 단어 책에는 없잖아. 이 단어 봤어? 단어 책에? 못 봤지. 왜냐하면 원래 그냥 현재 분사로 고칠 때, 이 ing 붙이면, 능동나타낸 형사가 된다는 문법에 의거해서 그냥 studying은 공부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사면. 그러면 이제 studied 하면 되게 되겠어. 공부당한, 즉, 연구된, 연구당한,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런 식으로 사전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쓰여가지고, 아예 그냥 형용사처럼, 이제, 아니, 애초에 그냥 형용사처럼, 사전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거죠. 아예 사전에 나오잖아. 얘들 너무 많이 써서.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이렇게 보기 곤란해요. 서프라이징이 여기서 와서 아예 형용사를 굳혀졌나? 그래서 단어책에 나오나? 그건 아무도 모르지. 걔네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쓴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유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비슷한 면이 있지. 그죠? 그래서 원리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단어책에 나오는데 그래서 ing를 보고 능동나타낸 형용사, 즉 형사형 전미사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현재 분사할 때 ing 보고 형사형 전미사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냥 동사를 그냥 그대로 형사로 고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것도 마찬가지. 요 이제 규칙 변화할 땐 ed 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ed 보고 이런 경우에는 수동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전미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소 때 뭐 스터디드 할 때 ed 이게 만약에 과거분사다 할 때는 이거 보고 전미사라 안 그러거든요. 그냥 문법에 의거한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헷갈리죠. 저도 고등학교 때 좀 헷갈렸었기 때문에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지. 그래서 약간의 경계선이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워낙 오래된 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원리는 비슷하니까. 됐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서 얘들은 이제 사전에 등장하고 얘들이 사실 전미사는 원래는 여기서는 아니지만 전미사화가 돼버렸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마음 편하겠지?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 l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y는 지금 형용사형 전미사를 하고 있죠? 근데 ly는 부사형 전미사로 훨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ly 붙어 있으면 거의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형용사형 전미사로도 즉 형용사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더 많이 나오죠. 부사가 되는 거. 그래서 pleasant 형용사죠. 즐거운. 거기다가 ly를 붙이면 즐겁게. 뭐뭐하게 하면 한국말로 부사가 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제일 많고요. 근데 명사에 ly가 붙었을 때는 형용사가 돼요.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에 ly가 붙어야지 부사지 형용사 아닌 거에 ly 붙이면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죠? 네. 그래서 코스트는 여기서 형용사가 아니거든요. 명사나 동사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명사고요. 코스트, 비용, 이제 동사로는 비용이 들게 하다, 대가를 치르게 하다라는 유명한 단어인데요. 어쨌든 여기 비용이고 ly 붙였죠. 그래서 지금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ly가 부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형용사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적인, 그러니까 비용이 드는, 값비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al도 앞에서 했었어요. 무난한 명사를 만드는 명사형 전미사거든요. 근데 형용사형 전미사로도 써요. 그래서 이거를 둘 다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rrive는 도착하다라는 동사인데 arrival 그러면 그냥 무난한 명사형인 도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사에 al이죠. al을 붙여야지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face는 얼굴인데 facial 그러면 얼굴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자. 네.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거 이것도 앞에서 했죠. 뭐 discovery 이런 것처럼 명사 전미사로도 나오는데 형용사로도 나와요. 그래서 얘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is는 쉬움이라는
용이성, 용이함이라는 명사예요. 근데 y가 붙여지면서 이제 e는 탈락이 되는데 어쨌든 easy 그러면은 쉬운 형용사 됐죠. 근데 동사에 y나 뭐 ry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명사가 돼요. 그래서 discovery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명사형이 됐죠.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sense가 나오죠. 그래서 형용사형 어미를 지금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sense의 형용사형도 지금 아까 act처럼 active, actual처럼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뜻이 다르겠죠. 두 가지 뜻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연습상 이거예요. 그래서 sense는 느끼다라는 동사인데 감각이란 명사로도 쓰고요. 여기서는 이제 동사를 썼는데 IBL이가 붙어요. 그러면 이제 철자는 이렇게 돼요. sensible인데 그러면 느끼는 네 이거는 할 수 있는이니까 느낄 수 있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별 있는, 분별력 있는 이렇게 되고요. 네, 느낄 수 있는으로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sensitive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무난한 형용사형이거든요. 뭐뭐적인, 뭐뭐인 이렇게 하면 되니까 sense적인이니까 느끼는 것적인이니까 느끼는데 탁월한, 민감한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sensitive 철자는 이렇게 되고요. 이가 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연습해 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형용사형 전미사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사형 전미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형 전미사는 대표적인 게 IZE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하 하다. 밑에 예를 볼까요? civil은 city에서 왔어요. 그래서 문명이란 뜻이에요. 문명화하다. 쉽죠? civilize.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아까 했던 fi가 나오네요. 그래서 단어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fig, fact 이렇게 변형되니까 fi, fig, fact 이게 만들다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죠. 네.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magne는 큰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fi가 붙을 때는 i가 하나 더 추가돼요. 왜냐면 magnify 하면 이상하니까 발음상 magnify 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음상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알아보는 데는 크게 힘드시진 않아요. 그래서 magnify 그러면은 크게 만들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at는 이건 형동 다 돼요. 형용사형 전미사도 되고 동사형 전미사도 돼요. 그래서 근데 발음이 달라요. 형용사형 전미사일 때는 it이 되고 동사 전미사일 때는 ate예요. 밑에 예를 보면 편하겠죠? 예를 볼게요. separate도 되고 separate도 돼요. 그래서 일단 세가 이제 apart거든요. 나중에 apart 분리된 걸 나타내요. 떨어져 이런 뜻이기 때문에 separate, rate일 때는 분리시키다, 분리하다 이런 동사가 되고요. separate이면 발음이 이시면 분리하는, 분리된이겠죠. 실제로는 그래서 분리된 separate이고 분리하다는 separate예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en 같은 경우는 이제 make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볼까요? shorten, short가 짧은이라는 뜻이 짧게 만들다니까 줄이다죠. 그 다음에 strength는 strong에 썼죠. strong이 강한이라는 형용사인데 그게 이제 strength는 strong의 명사형이에요. th가 붙긴 하는데 th가 명사형 어미라고 했죠. 그죠? 아까 true, truth 할 때. 근데 이제 여기서는 e로 바뀌어요. 얘가 o가.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strong, strength 이렇거든요. strength 알죠? 그래서 strength에다가 en을 붙이면 strengthen이 돼요. 그래서 강하게 만들다, 힘을 만들다니까 강화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length도 아시죠? long에서 왔어요. long이 형용사 긴 이런 형용사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옆에랑. 그래서 th가 붙으면서 얘는 e가 돼요. strength면 길이가 돼요. 명사형이라서 긴, 길이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en이 붙어갖고 strengthen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길게 만들다 됐죠? 길게 하다. 그 다음에 앞에 오는 en의 경우도 make의 의미예요. 그래서 rich, 부유한 이란 형용사인 것이죠. 부유하게 만들다. 그 다음에 이것도 force, 힘이죠. 힘을 만들다. 힘을 만들어주니까 시행하다예요. 왜냐하면 법 같은 경우
듣기만 한다고 힘이 있는 건 아니죠. 시행을 해야지 힘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는 그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해도 처벌을 못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만들어주다, 힘을 만들다, 시행하다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동사형 전미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로 들어갑니다. 부사는 이제 조금밖에 없으니까 외울 만한 건. 네. 그래서 형용사 ly 아까 했었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형용사 ly 붙이면 부사 된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word 같은 경우는 word는 뭐뭐 쪽으로라는 의미가 있는 부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backward 그러면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forward는 뭐 앞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ways, wise는 이제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anyway 그러면은 any가 어떤이라는 뜻인데 way 어떤 방법, 그러니까 어떤 방법일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붙이기 좀 힘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any 때문에 그렇거든요. any의 특성 좀 기억해 두시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any는 항상 양보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anytime will be alright. 어느 때도 괜찮아. anytime이 any 어떤 시간이 괜찮아. 직역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의역을 하면 어떤 시간일지라도 다 돼 이 뜻이죠. 그래서 찌라도라는 의미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any는 그 안에 뭐뭐일지라도 즉 일지라도 그럼 양보인 거 아시죠? 양보의 뉘앙스가 항상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일지라도로 해석이 안 되는 그걸 붙여서 해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거는 문맥상 크게 필요 없을 때예요. 그래서 any가 있다고 무조건 양보의 의미를 추가해서 해석해야 되냐 그건 아닌데 항상 any는 내재적으로 항상 그 양보의 뉘앙스가 들어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끄집어내시면 돼요. 언제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서 any가 들어있을 경우에 직역을 했는데 의미가 와닿지 않는 경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양보의 의미를 끄집어내서 일지라도라는 말을 추가해서 해석하시면 항상 해석이 참 잘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otherwise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 이게 뭐 걔가 부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 이게 그러니까 의역하면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달리 다르게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죠. 의역하시면.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전미사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다음 동영상부터는 접두사가 들어간 단어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 전미사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시에 쓰인 단어들까지 외우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예시는 예로만 보시고 전미사를 정확하게 정리를 다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이제 풀이할 때 이건 무슨 전미사라 그랬죠? 그럴 때 기억이 나셔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최소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